오늘은 다산 정약용이 백성을 위해 일하는 목민관들, 즉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핵심 교훈 10가지를 골라서 정리한 것이다.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심하게 화내지 마라. 이로부터 말이 많은 것이 미덕으로 환영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리고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하며 하더라도 심하게 화를 내어 말을 해서는 안 된다. 호랑이의 입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람의 입이다. 내뱉은 말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다스리는 자는 자신의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무즉수, 이 세 글자를 좌우명으로 삼으라. 이는 화가 날지라도 분노를 드러내지 않으며 스스로 억제하여 마음속에 가둬둔다는 뜻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감정에 폭발을 억누르기 어려울 때가 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자칫 흥분해서 자제력을 잃게 되면 지도자로서 실격이다. 분노는 자신의 몸을 망치는 도끼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이 자주 분노하는 사람이라면 아직은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스스로 직위를 고하지 마라. 인간의 두드러진 본성 중에 하나는 우월감에 대한 열망이다. 이처럼 남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기를 소망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본능이 있기에 누구나 지도자가 되고 싶어하며 나아가 어떻게든 그 자리에 올라보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하기도 한다. 그러나 함부로 그 자리를 구해서는 안 된다. 이는 그만큼 그 자리는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자기 만족이나 명예, 출세를 위해 그 자리를 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지도자의 자리는 자신의 욕망 충족이 아니라 대중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사람이다. 지도자의 자리는 자신의 출세나 성공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남을 위한 봉사와 희생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 때문에 애써서 그 자리를 구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지도자감이 되기 위해 연마하도록 하라. 청렴은 지도자 본연의 자세이다. 청렴은 모든 지도자의 본연의 자세이며 모든 선한 일의 근원이자 덕의 근본이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공직자들이 부패가 심각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작 공직자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은 청렴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청렴의 3가지의 등급을 말하고자 한다. 그중 최상위의 청렴은 나라에서 주는 녹복만 받고 다른 어떤 것도 거부하는 것이다. 그 다음 아래의 청렴은 정당한 것만 받아먹는 것이고 가장 아래, 즉 최소의 청렴은 돈이나 어떤 이득을 받고 자리를 팔지 않으며 세금을 중간에서 착복하지 않는 오늘날의 청백리이다. 사람은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탐욕을 가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그 탐욕의 본성을 자꾸 씻어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가 부정부패를 몰아내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지도자가 청렴하지 못하면 끝내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된다. 절약하면서 남에게 베풀도록 하라. 남에게 베푸는 것만큼 보람 있는 일도 없다. 절약하기만 할 뿐 남에게 베풀지 않으면 가까운 사람도 멀어지게 된다. 세상에는 남에게 베풀고 싶어도 가진 것이 없어서 베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많이 가졌다고
비단 옷으로 치장하고 값비싼 말에 호화스러운 안장을 얹고 윗사람에게 아첨하고 권세자에게 뇌물을 바치는 비용이 하루에도 수백 냥이 넘으니 어려운 친척이나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베풀 여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므로 절약해서 베푸는 것이야말로 즐겁게 베푸는 것의 근본인 것이다. 남에게 베푸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재산을 소중히 알고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고 돈이 자신의 삶을 위해 일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굳은 일도 기쁜 마음으로 하라. 기쁜 마음은 자발적으로 나서는 마음이다. 자발성은 지도자의 중요한 덕목이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에 그 일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일의 능률도 크게 나타난다. 일이 재미있느냐 없느냐는 그 일 자체의 성격보다는 일에 임하는 태도에 달려있는 경우가 많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라. 그러면 좋은 결과를 내겠지만 억지로 일을 하게 되면 시간이나 때우는 식이 되어 일의 효과가 좋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처럼 지도자의 솔선수범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우리 주변에는 지도자의 솔선수범을 기다리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대중을 통솔하는 길은 위엄과 신용뿐이다. 지도자는 청렴한 모습을 보일 때 위엄을 획득할 수 있다. 청렴은 공명정대함이다. 공명정대함은 마음에 치우침이 없는 것이다. 지도자가 치우치지 않고 막힌 것이 없을 때의 위엄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지도자는 또한 신용이 있어야 한다. 신용은 신뢰이다. 지시와 명령만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 무릇 지도자는 남으로부터 신용을 얻어야 하며 그 자신 또한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을 통솔하는 능력은 다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능력을 말한다. 이와 같이 지도자의 능력은 인간적 크기와 깊이에 달려 있다. 인간적 크기를 위엄이라고 한다면 인간적 깊이는 신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람을 통솔하는 리더십은 위엄과 신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위엄으로 기강을 바로 세우고 신용으로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지도자상, 즉 신뢰성을 갖춘 능력을 구현하는 것이 대중 통솔의 요건이다. 실제적인 배움을 중시하라. 배움은 단순히 글을 배우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실용적인 것을 익히는 것, 지금의 시대 상황에 필요한 것들을 배우는 것이다. 변화된 시대상에 적응하고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올바른 배움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변화에 저항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익숙함에 편안함을 느끼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거부감은 지속적인 배움의 자세를 가져야만 줄어들 수 있다. 배움은 지도자의 원천이다. 배움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생각과 방법, 도전의 불꽃을 일으킬 수 있으며 주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유비무환의 자세로 재난에 대비하라. 지도자는 언제든지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미리 대비해야 한다. 인간의 부주의나 잘못으로 인한 재난이든 자연으로 인한 재난이든 재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첫째, 재난 방비를 위한 유비무환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둘째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 대부분의 재난들은 반드시 사전에
위험 신호를 보내게 되어 있다. 문제는 그런 신호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거나 감지했다 하더라도 무심코 넘겨버리는 안전 불감증이다. 나는 안전하니까 다른 사람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지도자의 자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지도자는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대중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세력을 가진 자의 횡포를 막아라. 세력자의 횡포를 징계한 대표적인 사례는 공자가 소정묘를 처단한 사건이다. 공자는 노나라의 대사구, 즉 사법장관이 된 지 7일째 되는 날 정치를 문란하게 만든 소정묘를 죽여 그 시체를 3일 동안 궁정에 내걸었다. 이때 공자의 제자인 자공이 소정묘를 덕망이 높은 사람으로 생각하여 공자의 행위가 잘못된 게 아니냐고 말하자 공자가 말했다. 소정묘는 5가지의 악을 겸하고 있으므로 죽임당함이 마땅하다. 공자가 말한 5가지의 악은 그 첫째가 만사에 통달해 있으면서도 충험한 짓만 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행동이 급박하고 고집스러운 것이며, 세 번째는 그 말이 거짓되고 교활한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회한 일을 잡다하게 많이 알고 있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5번째는 틀린 것을 교묘하게 옳은 것처럼 꾸며대는 것이다. 그리하여 자공은 스승인 공자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 이처럼 지금의 지도자들도 세력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자들로부터 백성들을 지켜주어야 하는데 힘을 써야 하는 것이다. 물러날 때는 청렴하게 물러나라. 참된 지도자는 물러날 때 청렴해야 한다. 오래도록 자리에 미련과 욕심을 두어서는 안 된다. 지도자는 물러날 때에 너무 화려하게 떠나지 말고 백성들이 주는 물건도 되도록이면 받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자신의 청렴이 유지된다. 물러날 때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는 것은 좋은 지도자로서 할 일이 아니다. 떠나가는 것을 백성들이 슬퍼하고 길을 막아선다면 그는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